더불당 회체 고영주, 가처특결 고영주, 저희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셨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거저 석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포함해서 전국의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투쟁해준 결과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그걸 즉시 항고를 한다고 또 풀어주지 않고 그랬는데, 원래 일주일을 끌 수 있었는데 하루 만에 그나마 풀어준 것이 전부 여러분들의 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겁먹어가지고 특별수사본부에서 풀어주는 걸 거절하고 있으니까 검찰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풀어주라고 그러는데 특별수사본부에서 안 풀어줘서 늦어진 거다. 나는 잘못 없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아니,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어가지고 총장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그걸 말을 안 듣는 특별수사본부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안 그랬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이 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뭡니까? 탄핵 각하죠? 탄핵 각하, 저희가 구정 전에 내란죄 빠진 탄핵 재판은 각하뿐이다. 각하를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해산이 답이다. 이렇게 전국 4,500군데에다가 프레카드를 붙여놨었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왜 기각이 아니고 각하라고 그러느냐? 탄핵제도라는 게 그냥 일반 형사재판하고 달라가지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그냥 심판으로 되는 게 아니고 꼭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은 국회 의결이라는 정치적 결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는 사법심사 두 가지를 똑같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더불당이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겁주고 또 그거를 탄핵에 동의를 안 하면은 탄핵 공범이다, 아니 그 내란 공범이다 이래가지고 겁줘가지고 국힘당의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서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내란죄는 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국회 의결을 한 내용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하고 둘이 내용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국진영에서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 이거는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묵살하고 계속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뇌물죄를 국회에서 통과할 때는 뇌물죄가 있었는데 헌법재판할 때는 뇌물죄를 빼지 않았느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대로 했는데
뭔 상관이냐? 그렇지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런 탄핵 절차를 처음 겪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죄도 없는데 뇌물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국회에서 내란죄 탄핵 의결을 했으니 그나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뇌물죄가 빠지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저절로 기각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냥 재판을 받았는데 탄핵 심판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불허했다고 그래가지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속았으니까 이번 또 속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속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탄핵 각하가 아니면은 헌법재판소를 해산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위원으로 아무리 따진다고 헌법재판소가 눈이나 하나 깜짝합니까? 그동안에 작년 12월 이후에 벌써 지금 춘3월입니다. 그동안에 원동서산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애국 세력들이 광장에 나가서 탄핵 무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얼마나 외쳐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도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검찰에서도 때를 쓰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보기 무서우니까 하루 만에 그래도 풀어주고 또 법원 검찰만 그러는 게 아니로 헌법재판소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는 8대0으로 인용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4대4로 각하될 거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4대4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대3으로 각하되는 거는 거의 분명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성원 스님이 오면은 10분씩 나눠서 쓰려고 그랬는데 성원 스님이 못 오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써도 되죠?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탄핵이 각하돼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새 자유우파 유튜버 중에서도 일부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봐라,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그러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에 적화된다고 그러더니 우리나라 적화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2018년도에 헌법 개정하려고 그랬던 거 아시죠? 그 헌법 개정 내용이 뭐였던지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이념 문제를 잘 몰라가지고 아니 민주주의 하면은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니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거를 잘 알거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자유를 빼면 그 남은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공안을 쭉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좌익 세력들이 전부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또 북한이 하는 대로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하려고 했던 내용은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헌하려고 했던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 2010년도에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노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나요? 예. 아니, 지금 우리 인형 문제에 대해서, 북한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노동당 규약이 뭐가 있습니까? 수령 교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게 법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데, 2010년도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그동안의 대남 적화혁명 전략 이름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었는데, 그 이름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인민을 빼버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 공안 전문가들은 왜 갑자기 북한이 대남 적화혁명 전략의 명칭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꾸려고 그러느냐, 그거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는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민주주의면은 인민민주주의인데 왜 매번 말할 때마다 인민민주주의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민주주의로 하면은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은 그게 바로 종전부터 하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거는 북한을 따라서 민주주의하면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는 걸 갖다가 국민들이 눈치 못 채게 그냥 민주주의만 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그거를 홍보하고 온몸으로 막아서 2018년도에 헌법 개정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을 막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고 그러는 책동을 그만뒀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쉬운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서 헌법 개정은 인민민주주의로 바꾸지 못했는데 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고 그냥 전부 민주주의로 바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3 교과서에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인민주권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인민주권이 바로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나라를, 아니, 더불당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고 했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접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이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7월 3일에 저희 자유민주당에서 법무부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왜 법무부에다가 청원을 하느냐? 헌법재판소에 직접 하지 않고 일반 국민은, 일반 사회단체나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가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다가 청원을 한 겁니다. 직접 청구를 못하고. 시간 됐나요? 마무리까지. 그래서 그랬는데
헌법상 위헌정당은 바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상으로는 그게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헌정당이라 그러고 반국가 단체라고 할 때 아무도 그거를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제1당이 어떻게 위헌정당이고 반국가 단체냐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고 그래서 경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으면은 군인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왜 군인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느냐?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고 이고 걔네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국회에 안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뭐 계엄법을 어겼느니 뭐니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가의 독립, 그리고 영토의 보전,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는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 책무를 이행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계엄법을 좀 어기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형법위원회 그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뒤집어 씌운 사람들은 형법 이론도 모르고 내란죄가 뭔지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프레임 씌워서 정권 교체할 생각만 앞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아니 부산에 와서 보니까 우리 박윤호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으셨는지 정말 와보니까 저도 기분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저는 고영주 변호사님과 함께 자유민주당, 그 다음에 위헌정당, 더불당 해산본부를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정홍원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그 당시부터 이미 우리 국가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오는 차에 고영주 변호사님을 만나서 오늘 이까지 왔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님에 대한 그동안의 활동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 간략한 한 말씀 드리고 고영주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경과보고 겸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에서 벌어진 1980년대입니다. 불임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불임 사건의 변호인을 문재인이가 했다고 해서 그걸 영화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불임 사건의 학생들, 회사원들이 전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것을 그 당시 담당 검사가 바로 고영주 변호사였습니다. 정확하게 공산주의자를 확정을 지었는데 그때 마지막 판결에서 서석구 변호사라고 조금 또 애국 활동하시는 서석구 변호사 잘 아시죠? 그분이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보고 학생들도 생각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두고두고 후회를 하십니다.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 그리고 지금 애국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 이념에 물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낸 고영주 변호사. 그때 공산주의자들을 옹호한 문재인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분이 바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에 정교조 1차 태동할 때 정교조 해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때 한총련이 태동을 했습니다. 한총련 해산의 주인공이 고영주 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박윤호 회장님 소개하셨죠? 통진당 해산,
2013년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통진당 해산의 법적 근거를 독일 연방헌법에서부터 모든 걸 챙겨가지고 해산 청원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해산시킨 장본인이 바로 고영주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공산화되는 것이 명백하다는 발언을 해서 문재인으로부터 고발받아서 8년 동안 재판을 받았는데 문정권 치하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공산주의 세력의 실체 얼마나 우리 사회 곳곳에 뻗쳐져 있는지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시고 거기에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고영주 변호사가 법조계 검사 선배시잖아요. 이분이 여러 가지 지금 나라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계엄령을 발표하고 이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결단한 주요 결심 배경 중에 하나가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그간 활동위원회에서 이 실체를 계속 설명드리고 보고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국민의힘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요즘은 얄밉더라고. 다 되는 것 같으니까 슬슬 싸우더라고. 이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20년 됐습니다. 꼭 다 되고 나면 그때 나가고 얼굴 내비치고 이러고 있더라고. 국민의힘이 안 하니까 고영주 변호사가 자유민주당을 4년 전에 창당을 하고 국민의힘이 안 하는 것, 국민의힘이 못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국 3,553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가 있습니다. 읍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4,000장, 8,000곳에 전국에 제재 수호하는 현수막을 지난달 일제히 뿌렸습니다. 그것 뿌리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3월 5일 밤에 TV조선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육성 실토한 게 TV조선에 방송됐습니다. 그거 들으신 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김병주 더불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 나가서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날 이 곽종근이가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호소를 한 겁니다. 야, 나를 내란죄로 엮어 넣겠단다. 변호사 필요한데 내가 가진 게 없다. 나 좀 도와줘. 이미 그때 더불당에서 곽종근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매수를 한 증거가 그 육성반에서 드러났습니다. 3월 5일 밤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때 이 내란죄라고 더불당 윤석열 대통령을 덮어 씌운 게 두 가지가 결정적입니다. 하나는 곽종근이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곽 사령관이 한 얘기가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발언. 또 하나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박선원 더불당 그 간첩하고 다름 없는 자하고 내통해가지고 정치 체포 메모 흔들어낸 거. 그 가짜거든요. 그 두 가지 때문에 국민들도 그대로 믿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이 지금 상황이 그랬구나 하고 다들 탄핵 찬성을 그때 했던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두 가지가 전부 가짜로 드러난 겁니다. 3월 5일 그 방송이 있고 3월 6일 새벽 6시에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명의로 긴급 성명이 나갔습니다. 국사범 김병주 의원, 국사범 박선원 의원, 국사범 부승찬 의원, 국사범 박범계 의원,
홍정은 전 국정원 1처장 5명 국사범을 긴급 체포 수사하라. 긴급 성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저녁에 국힘당이 고발한다고 하더라고. 국힘당은 꼭 남이 해놓으면 그때 나가고 고발하더라고. 남이 다 해놓으면. 고발하고 3월 7일 날 주기현 판사가 법원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긴급 성명이 일반 언론들은 안 다뤄져요. 우리 우파 성창경 TV, 전옥현 TV, 우리 우파 유튜브에서 막 일제히 쫙 깔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일을 지금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진두 지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탄핵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지금 봅니다. 바로 여러분들 덕분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탄핵 각하가 기각될 때까지 우리가 힘을 더 모아야 되고, 우리 오늘 부산에 오니까 부산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봄을 역시 가장 먼저 가져오는 도시다라는 걸 느낀 게,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화끈하고 애국심 화끈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젊은이들 우리 지에 있는 20, 30대 야야 너것도 빨리 나가라. 나가갖고 지금 아까 이 브라이트입니까? 브라이트 그거 가가지고 같이 해라. 내가 마이서 적극 지원하고 필요하면 없는 돈이지만 내 차비도 줄게. 그거랑 같이 따라가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모여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 회복의 시작이고 번영의 시작을 여기서 가져오십시다. 그 진두 지휘 그렇게 해서 탄핵 각하 끌어내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느냐? 더불어민주당 저 반국가 세력의 지휘탑 더불어민주당 해체시켜야 됩니다. 동시에 간첩들 척결해야 됩니다. 자, 뭐 그것을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영주 대표님 제가 모시기 전에 우리 고영주 구호 2가지만 합시다. 더불당 해체하면 고영주, 간첩 척결 고영주 한번 해주십시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하기 전만 해도 공산주의 된다, 간첩 이러면 웬만한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체를 밝히도록 그동안에 오랜 기간 이렇게 노력하신 고영주 변호사,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 사태 파악하고 해준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바로 반국가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간첩 척결, 위헌정당, 더불당 해체 이걸 마음 놓고 외치고 국민들도 호응하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